최근 국투위 국정감사에 벤츠코리아 사장이 등장했죠. 국감에 나온 이후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고개 숙인 벤츠코리아 대표 배터리 정보 기망 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인정한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대로 어떤 기사가 나왔냐. EQE 차주들이 배터리를 속였다면서 단체 소송을 벌인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차주가 다 물어주게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만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헷갈리시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고 벤츠코리아 사장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이 청라 벤츠 화재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정보를 일부러 속인 거냐. 이건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일부러 CATL 배터리를 홍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둘째, 왜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거냐. 이것도 꽤 큰 쟁점이죠. 왜 그 많은 배터리 기업들 중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냐. 이건 이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럴 것 같다고 예상해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벤츠 2대 주주인 지리자동차의 자회사 지리테크놀로지와 파라시스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 지리테크놀로지가 지분을 65%나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 80%를 공급받아 가야 한다는 계약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 있는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추리를 해본 내용인 거고요. 벤츠의 공식 입장은 뭐냐 이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대체 피해 배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벤츠코리아 사장의 국감 답변을 토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터리 정보를 일부러 속인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벤츠코리아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건 뭐 당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뻔한 답변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일부러 속였다는 게 되는 거라서 이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왜 하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왜 이게 들어간 건지 설명이 돼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납득이 될 거잖아요. 여기에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진작에 언급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이 정도로 커지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파라시스 배터리가 충분히 검증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주들 입장에선 불안하고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스포일러가 항상 언급해드렸던 동아일보와 스타진스키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자가 진행한 인터뷰를 한 번 더 봐야 하는데, 실제 국감에서도 이 인터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벤츠코리아 사장은 이걸 어떻게 답변했냐. CATL 배터리만 사용한다가 아니라 CATL 배터리도 사용한다, 이런 의도로 인터뷰를 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크리스토퍼 스타진스키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인터뷰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당시 미디어 테이블에서 EQE에 CATL 배터리 셀도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지칭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새 전기차 EQE 배터리 셀 공급 업체는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스타진스키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문에서 언급을 했나 봤더니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 사례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벤츠가 보증하며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는 10년 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보증이 제공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터뷰를 한 기자도 이번 글로벌 시승 행사를 통해 벤츠가 고급 전기차 모델 배터리 셀 공급 업체로 중국 CATL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CATL이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배터리 생산 공장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약 스타진스키 씨가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과 파라시스가 공급한다라고 대답했다거나 대부분의 모델이 CATL 배터리를 쓰지만 일부 모델은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 있는 질문과 답변은 CATL 배터리만 쓴다고 생각되지 CATL 배터리도 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리적인 것을 따질 때와 상식적인 것을 따질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도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야, EQE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거 아닌가요? 이게 뭐 업계 관계자나 평론가 같은 제3자도 아니고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자의 인터뷰였고,
심지어 이 인터뷰에서는 파라시스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속일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중들은 CATL 배터리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는 의심이나 생각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화재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사고에 의한 전기차 화재 말고 가만히 서 있는 차에서 불이 나는 전기차들을 보면 처음부터 펑 하고 터지진 않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EV6 화재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기가 나다가 불이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 EQE는 20초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래서 배터리 브랜드에 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추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배터리 관련 문제를 BMS가 인지했냐 안 했냐. 만약 BMS에 문제가 있었다면 차량 설계 문제, 즉 결함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차주들은 지금 탑재 배터리를 속였다면서 단체 소송을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그럼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단순히 해당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화재 현장과 가까운 아파트 동 전체가 화재 분진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아파트 건물 자체도 1500도까지 열이 올랐다고 하고 굉장히 고온인 상태에서 8시간 넘게 방치가 된 거고, 이건 관련 논문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콘크리트 균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 공사는 물론이고 전기, 수도, 통신 설비 등등 온갖 걸 다 고쳐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억도 우습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수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고 이게 화재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놨잖아요. 이건 의견이고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치고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차가 전소됐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지기 힘들고 굉장히 오랜 조사와 법적 다툼 이후 결론이 날 거라서 일단은 가정을 한 후 보는 게 최선입니다. 자, 벤츠의 일일 주시인 지리차 그리고 벤츠와 파라시스 배터리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리차는 일단 책임 소재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죠. 보통 어떤 회사의 주주가 이런 사고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결국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나 배터리 공급사인 파라시스일 텐데,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라면 벤츠와 파라시스 간의 법적 다툼이든 뭐든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힘들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파라시스는 벤츠 2대 주주인 지리차와 협력 관계라고 했잖아요. 지리차의 자회사인 지리테크놀로지와 파라시스가 합작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고, 지리테크놀로지는 지분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 회사가 만든 배터리의 80%를 무조건 공급받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도 있기 때문에 벤츠와 파라시스가 서로 책임 공방을 묻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란 거죠. 이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벤츠코리아 사장이 뭐라고 했냐,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45억 원은 보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해 드린 것이며, 저희가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기꺼이 필요한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게 하겠다. 전기차 공포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벤츠는 전기차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리콜이나 환불 같은 조치와 보상을 취할 거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해결하고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벤츠가 이 문제를 완전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45억 기부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하니 이건 좋게 봐주면 됩니다. 그런데 벤츠코리아와 벤츠 본사가 이 부분은 잘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배상 액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수백억이 다를 거다, 그 이상이다, 굉장히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액수는 당연히 보험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필요한 총 배상액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벤츠코리아는 100억까지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럼 나머지 200억은 누가? 설마 차주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대중들이 계속 공식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거잖아요. 화재 원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거고요. 책임 소재도 법적 다툼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긴 하겠죠. 그런데 일단 해당 차주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들, 같은 차종을 타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제3자들도 불안한 겁니다. 만약 나머지는 차주가 다 배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차주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무서워서 차를 타겠는지, 이런 공포심 때문에 여론이 더욱 안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벤츠가 잘 파악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피해 배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건 아예 책임 인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럼 다른 방향이라도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벤츠코리아의 고객이고, 고객이 자사 제품으로 인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뭐 작은 사고도 아니고 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큰 사안이라면 그 정도는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벤츠코리아 사장이 말한 전기차 공포심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